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게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가지를 딱 외웠다가 조금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떠오르지가 어려울 않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항상 강조하는 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육아메이트 오영경 박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훈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훈육을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훈육을 할 때 아이가 보통 때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뭐 짜증을 내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지켜보는 부모님도 좀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훈육할 때 꼭 살펴보면 좋은 세 가지 점검 포인트를 알아보면서 이 훈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훈육이라는 거를 혼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훈육하고 혼내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훈육의 개념을 봤을 때는 훈육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가르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가르칠 네.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르칠 수도 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훈육하는 거를 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훈육이든지 아이들은 혼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평상시와 다른 어떤 진지한 말투로 네.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훈육이 끝났을 때 네. 아이의 기분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의 기분도 한번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아이의 행동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판단만 하고 이렇게 혼을 낸 경우에는 부모님도 좀 찜찜합니다. 네. 근데 뭔가 이 훈육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대안도 주고 네. 그래서 바람직한 이제 오늘 배울 이런 훈육의 과정을 거쳤다면 아이도 그 상황이 끝났을 때 이전에 기분 좋은 상황으로 네. 돌아갈 수 있고요. 네. 부모님도 찜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훈육이냐 혼을 낸다 이걸 가지고 딱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바람직한 훈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고 네. 아이도 그것을 이해한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람직한 훈육을 위해서 꼭 점검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네. 거기에서 꼭 필요한 첫 번째는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 내가 가치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이에게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르치는 게 훈육이라고 말씀을 네, 드려요. 네. 행동은 왜냐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양치가 싫은데 양치를 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는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네네. 우리가 행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르치려고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을 가르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르칠 거냐 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행동을 더 우선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거냐 얘를 어떻게 지금 양치를 시킬 거냐 여기에 많이 집중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도 물론 우리가 바꿔줘야 되지만 먼저 생각할 거는 뭘 가르칠 것인지 그거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 훈육의 안에 아이의 욕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그게 반드시 대화 안에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이 가르치려는 메시지와 달라도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거를 대화 안에 적용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가 그 아이의 욕구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럼 욕구를 근데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아이는 일단 뭔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문제 상황이라는 거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르치고 싶은 그 기준과 아이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행동하게끔 끌어주려면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생각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대화의 장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네. 아이가 원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고 끝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처음부터 부모님이 원하는 결과만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 훈육은 성공했다고 착각하더라도 그거는 행동에 집중된 훈육일 가능성이 높다. 네. 아이의 생각까지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이렇게 그릇에 물을 가득 네. 담아가지고 네. 가고 있어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물 쏟아지겠다. 엄마가 해줄게. 뭐 그렇게 이제 네. 뭐 쏟아질 것 같아 조심해 엄마가 해줄까 네. 이런데 아니야 이러다가 확 쏟아버렸어. 쏟았는데 거기 이제 아끼는 그 카펫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때 행동을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너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지금 예측이 되고 내가 이거를 막으려고 했는데도 거부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혼낸다는 거는 그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그쵸. 엄마가 얘기했잖아.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쏟아질 것 같더니 엄마가 해준다고 했지. 뭐 이런 것들. 안 듣고 왜 이렇게 그렇죠. 말을 안 들어? 또는 이제 이거를 나름 지적은 하지 않고 내가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와 욕구와 대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네. 아이가 배우는 게 없다. 듣고 있어도 욕구가 빠져있기 때문에 네. 별로 귀담아듣지 않겠죠. 네.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는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물을 옮길 때는 너무 가득 담으면 안 된다는 거 또는 네.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는 거 이런 네. 거를 알려줄 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칠 것인가가 좀 명확해야 일단 되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러면 이때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자기가 끝까지 해보는 거. 그렇죠. 네. 그거였고 이 상황에서 아이가 끝까지 하고 싶어 할 때 줄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그럼 다음부터는 너무 이렇게 가득 차면은 물이 쏟아지기 쉬우니까 반 정도만 채워서 가자. 그러면은 흘리지 않을 거야. 네, 대안은 근데 하나면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네. 한 2개, 3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또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가득 찬 물은 어른한테 도움 청하기. 같이 하기. 네, 같이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연습을 좀 해보자. 흘려도 되는 곳에서. 오, 그런 욕실 것도 같은 데서 좋다. 이렇게 좀 연습을 어. 먼저 해보자. 기준을 세워서 뭐 거실에서는 네, 부모님이랑 흘리면 안 같이 되니까.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물놀이 하거나 할 때는 네. 너가 가득 채워서 해도 된다든지 네, 네. 이제 이런 대안들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뭘 가르칠 건지 네. 그거를 대화로 만들면 돼요. 네. 일단 대화를 시작할 때는 욕구 이거를 혼자 가져가고 싶었어. 엄마랑 같이 가져가고 싶었니? 또는 밥만 하는 건 싫고 꽉 채워서 찰랑찰랑하게 네. 들고 가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거는 안 되지만 다른 게 뭐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여기 카펫이 쏟아져서 세탁소에 맡겨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있어야 우리 여기에서 누워서 뒹굴뒹굴도 하고 책도 읽고 되게 우리가 보드라워서 네. 좋아하는 카펫인데 이게 네. 젖어버렸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하거나 너가 물을 가득 담고 싶다면 그거는 욕실에서 해보거나 아니면 뭐 반씩 담아서 2번에 옮긴다든지 네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라고 네.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떼쓰는 상황이면은 요걸 단호하게 그리고 아이가 잘 듣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내가 물을 담고 움직일 때 어떻게 다음번에는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3가지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게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3가지를 딱 외웠다가 조금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떠오르지가 어려울 않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관찰이잖아요. 네. 자주 발생하는 게 비슷해요. 네네. 매번 새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대안이 뭐가 있을지를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 그걸 써먹을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때 부모님이 해보고 뭔가 다른 반응을 경험하신다면은 네. 그게 또 이제 성공의 경험이 돼서 부모님이 더 열심히 대안을 네네.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들 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조롭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상황에서 대안이 비슷하게 이제 응용이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반드시 미리 해보시면 좋겠고 네. 안 되면 실패한 다음에 다시 근데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이렇게 확 밑에다가 뭘 쏟았거든요. 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생각났어. 뭐라고 했어요? 아 진짜 오태인 이러면서 치우고 그게 끝이에요. 혼육이 그게 끝이야. 아 진짜 여기 다 흐르고 나 다 치워야 되잖아. 그럼 봐봐 거기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었는지. 엄마 너 때문에 힘들다. 지금 그거를 가르쳤어요. 네. 아이의 욕구가 들어있었나요? 없죠. 없죠. 대안도? 대안 없고. 없죠. 그럼 대안 훈육일까요? 없어.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한탄이죠. 혼자 공중에다가 하는. 훈육이 아니에요. 근데 매번 그걸 뭐 다 훈육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뭐 가족끼리 뭐 그런 날도 있는 거고 너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야 내가. 항상 우리 애는 뭐만 하면 네. 항상 흘리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한번 그, 좀. 가정 안에서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야 내가 항상 우리 애는 뭐만 하면 항상 흘리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아까 이제 어떤 훈육 상황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스크립트를 머릿속에 짜서 저장해 놓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겪는 훈육 상황을 좀 가져와 봤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몇 가지 우리가 좀 대본을 짜보자고요. 네. 그럼 먼저 동생을 때리거나 밀었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생 왜 때렸어? 때리는 거 나쁜 거야. 다음부터 때리지 말기로 약속해. 빨리 동생한테 가서 사과해. 이거거든요. 이거를 공감하실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은가 이 부모님은?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네.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네, 남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럼 아이의 욕구가 들어있나요? 이 대화 안에?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때리면 안 된다를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네. 이걸 2차 목표라고 하거든요. 훈육에. 오, 네. 그럼 때리는 거는 내가 뭔가 원인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결과잖아요. 아, 이거는 네. 2차 목표인데 어. 1차 목표는 1차 뭐냐면 목표? 때린 이유가 있겠죠. 보통 뭐 장난감을 내 걸 가져갔거나 내가 방해를 받았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훈육의 가치 전달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뺏겨졌을 때 때렸다 그러면 장난감을 혼자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행동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욕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얘는 때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욕구가 뭐 나는 혼자 놀고 싶었던 어떤 상황이 거거든요.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르쳐줘야 돼요. 때리면 안 되고 약속을 뭐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네, 나오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욕구도 대안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 둘이 놀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집안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래서 갑자기 때렸을 때야 거기를 쳐다보거나 때리고 울거나 할 때야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걸 왜 파악하기가 그랬는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때 아이가 말을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서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때 그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욕구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네. 한다면 그 주장에서 그 욕구가 들어있어요. 네. 형이 내가 장난감 내 거 먼저 빼앗아 썼는데 갔어. 가져갔어. 그러면 아 너는 네 장난감을 뺏기기 싫은 거야 라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아니야 나는 내가 먼저 했는데 얘가 가져간 거야. 뭐 얘가 먼저 나를 때렸어. 그러면 아 너는 먼저 때려서 장난감을 가져온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오히려 쉬워요. 그 말 안에 욕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번의 상황 중에 한두 번만 부모님이 알아도 그걸 가지고 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부모님이 모든 상황을 다 그쵸. 그 파악하고 있을 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은 그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도요. 싸우는 이유는 몇 가지로 추려져요. 오. 아는 상황부터 대화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가치 전달은 그 욕구 안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그렇죠. 뭘 가르칠 것인가. 네. 자꾸 그런 인성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얘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훈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부터 하고 음. 그 다음에 때리는 거는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때렸다는 거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장난감을 뺏겨서 화가 나 있는데 계속 때리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주제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이유를 찾아서 혼자 놀고 싶을 때 때리면 오히려 혼자 놀기가 힘들어. 너 지금 못 놀고 있잖아. 네가 혼자 놀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장난감은 넣어놨다가 동생이 잠들면 언제 하거나 네. 아빠가 퇴근했을 때 한 명 한 명씩 맡아서 놀아줄 수 있을 때 그때 놀거나 아이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네. 대안해줘야겠죠.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좀 어린 연령에서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간식을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더 달라고 좀 떼를 쓸 때 보통 뭐 너 오늘 주스 3개나 먹었잖아. 더 먹으면 이빨 썩어. 배탈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더 먹으면 안 된다. 통할까요, 그게? 잘 안 잘 안 통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도 그러면 더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다 이런 네. 거는 이제 가치 전달 측면에서는 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거는 또 너무 먼 미래잖아요. 네. 그 실제로 나는 배탈이 안 나. 맞아. 애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난 엄마 괜찮아. 배탈 이도 안 나. 썼고. 네, 여기에서 이제 네. 주스 너 벌써 2개 먹었잖아. 네. 이거는 아이의 욕구와 반대되는 거죠. 아이는 네. 지금 먹고 싶은 거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예, 그러면은 네. 우리는 더 먹으면 안 돼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너가 주스를 또 먹을 수 있는지 엄마가 너가 주스를 잘 조절할 때 어떤 맛있는 또 주스를 새로 검색해서 찾아줄 수 있는지 이런 대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아이랑 대화할 때. 이거를 꼭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엄마는 우리 딸 사주려고 내일 또 어떤 주스가 있는지 찾고 있었어. 너가 오늘도 자꾸 하나 먹고 2개 먹고 계속 먹는다고 하니까 배탈이 날까봐 또 못 사겠어. 하루에 하나씩만 먹는다고 너가 이걸 약속을 지켜줘야 엄마가 저기 망고맛 주스도 사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네. 대화 안에서 네.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가치 네. 전달은 간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를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네. 조절을 했을 때 뭐가 오죠? 더 좋은 맛있는 게 온다. 간식을 그게 이제 대안이 먹을 수 되는 있다는 거죠. 너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야 돼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네. 간식을 조절을 할 때 너가 더 오래 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다. 배탈이 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 전달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야 대화에 나와요. 네. 그냥 엄마가 마음속으로 우리 애는 너무 간식을 많이 먹고 너무 걱정이 돼 이 생각만 하고 걱정돼. 있으면 네. 대화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평상시에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뭘 가르칠 건지를 전달할 만한 가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세 번째는 아이가 숙제를 미룰 때예요. 하기 싫어서 뭐 이따가 할래, 내일 할래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룰 때. 그럴 때 이따가는 피곤해서 못해. 저번에도 밤에 하니까 졸렸잖아. 미루는 습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앉더라도 숙제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치 전달 측면이에요. 피곤해, 숙제를 미리 해놔야지 뭐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숙제를 미루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미리 해놨을 때 더 많이 놀 수 있다. 네. 할 일을 미리 끝내놓으면 더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가치 전달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냥 안 좋다는 지적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예. 안 좋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는 지금 놀고 싶은 거가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맞춘 가치 전달이 같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러면 처음에 지금 더 놀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니? 나중에 하고 싶어? 그런데 밤에 하면 피곤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조금밖에 못 놀고 지금 하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니까 더 많이 놀 수 있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놀고 있다가 해도 빨리 끝낼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훈육 실패일까요? 실패 아니에요? 그거 아이가 경험하게끔 해줘야 돼요. 훈육은 그 지금 이 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에만 집중하면은 지금 훈육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을 해야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 밤이 됐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 막 졸려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엄마가 아까 얘기를 하고 선택권을 주고 대안도 다 줬는데 아이가 결국엔 대안을 선택 안 하고 나는 지금 놀고 이따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한 번 더 훈육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기회조차를 안 주고 이따가 밤에 하면은 안 돼. 너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서 억지로 하게끔 하면 얘는 나는 밤에 해도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억지로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냅둬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훈육으로서 가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는데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오니까 감정이 들어가서 또 이때 그쵸. 혼을 내게 화가 된다는 나죠, 거죠. 화가 나죠. 예. 예, 그때 이때가 우리가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데 한 번 훈육을 했고 얘가 안 들었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사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훈육의 기회를 놓치고 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피곤하죠, 미루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한 번 더 훈육을 하는데 한다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죠. 빨리 끝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때는. 피곤하지. 아까 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그럼 엄마랑 같이 해볼까?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죠. 왜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피곤해도 앉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생각했을 때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신나게 노니까 피곤하지. 내일은 엄마랑 같이 좀 빨리 끝내보는 게 어때?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빨리 끝내고 괜찮은 경험. 그러니까 엄마가 숙제는 미리 해놓으면 다음이 편한 애를 가르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뭘 가르칠 것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대화하고 엄마랑 같이 해보기 또는 뭐 일기를 쓴다 그러면 빨리 쓰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할 건지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숙제 끝나고 할 게임에 대해서 미리 엄마랑 골라보고 오늘은 약간 20분 더 준다든지 왜 그럴 만한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대안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훈육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미리 좀 이렇게 대본을 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이 세 가지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좀 반복되게 잘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미리 좀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이 세 가지에 맞춰서 가치, 욕구, 대안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미리 좀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대본을 짰건 안 짰건 이렇게 좀 해봐야지 이렇게 기운차게 시작은 했지만 마음과는 달리 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자책하고 왜 그랬을까 싶을 때 이 잘못된 훈육을 좀 이렇게 수습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죠. 훈육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딱 시험 결과지를 받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육아는 계속 있는 거니까 평균 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답안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훈육이 끝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 이야기했는지, 내 대화에서 가치 전달이 안 됐고 대안이 없었고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지 못했다라는 걸 부모님이 인식할 수 있으면 네. 인식한 순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도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네. 그랬다면 네. 아까 숙제 나중에 하고 싶었어? 네. 아까 간식이 더 먹고 싶었어? 욕구 읽어주기를 한 다음에 엄마도 너에게 많이 놀게 해주고 싶고 간식도 많이 주고 싶은데 조절을 못하면 너가 배탈이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엄마랑 내일 어떤 주스 먹은지 찾아볼까? 네. 엄마랑 어떤 게임 할지 엄마랑 뭐 얘기해 볼까? 네. 대안을 부드럽게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딱 훈육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좀 바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치만 왠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하지 않으면 더 좋을 법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비난이라든지 화내기라든지. 근데 그런 상황에 좀 이렇게 제대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가치를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참았다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이가 뭐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고 막 네.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네. 때 부모님이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입을 닫거나 이러면 이게 좀 거부적인 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더 네. 아이를 분노를 자극할 수는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비난하는 거, 행동을 계속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딱 직면해서 아이랑 대화를 네. 해나가는 건데 네. 그게 힘들고 자꾸 내 여기 입 밖으로 네. 자꾸 비난의 네. 말이 나올 것 같다면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훈육 상황에서 부모님이 꼭 담고 있어야 할, 꼭 점검해봐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집에서 항상 맞닥뜨리는 이런 훈육 상황들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